여러 이슈들 중에서 코로나19를 첫 번째 이슈로 꼽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슈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네.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요. 전국적으로 최근까지 누적 확진자가 57만 명을 넘어서 60만 명대를 향하고 있고요. 하루 확진자가 한때 7천 명을 기록하다가 지난주에는 5천 명대로 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역으로 보자면 광주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7,300명을 넘어서 7,500명을 향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5,600명을 넘어서 6,000명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2차까지 광주, 전남 모두 80%를 넘었는데요. 전국하고 비슷한 추세죠. 지금은 이제 3차 추가 접종 이게 이제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는 23.5%, 전남은 31.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남에 이어서 지난주 광주에서도 발생을 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까지 많은 국민들이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식되지 않는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일상의 변화, 경제의 변화 느끼셨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변화가 좀 있으시다고? 저는 이제 특히 대학에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 얼굴을 볼 기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이제 인식할 수가 없고 마스크는 기본적인 어떤 몸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감정도 잘 읽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잘 안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자기 얼굴 보는 것이 이제 불편해진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를 트는 사이, 마스크를 안 트는 사이로 이렇게 구별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맨 얼굴을 본 사이는 정말 친밀한 사이고 맨 얼굴을 안 보여주는 사이는 그냥 그런 사이, 공적인 관계 뭐 이렇게 점점 사회의 동심원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비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예전에 인터뷰나 취재를 했다면 이제는 취재원들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고 네. 화상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보자면 필요한 것을 이제는 모두 다 집에서 주문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이게 아주 일상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극장이나 공연장 가서 보던 게 이제는 집에서 어떤 새로운 뭐 넷플릭스라든가 웨이브라든가 이런 OTT 프로그램이 아주 이제 일상화가 됐죠. 더불어서 배달업계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의 확대라든가 이런 변화가 이제는 이 전 상태로는 돌아가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목표가 일상 회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뉴노멀, 탈집단화, 개인화 이건 뭐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많이 하는 얘기가 회식 없어져서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회식이 일종의 상징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사회화의 압력과 네. 그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개별화의 욕구가 늘 긴장을 이루면서 한 사회가 이제 유지 발전해 왔었는데 네. 여기서 힘의 균형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굳이 사회화를 강제할 명분이 딱히 없어지고 개별화 욕구가 마음껏 발휘되는 이제 상황이 열렸는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개인이 좀 더 많은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가? 그만큼 큰 상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네. 정치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백신과 관련돼서 K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잘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서는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 기자,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죠. 백신 접종이라든지 방역 대응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K 방역이다라고 그거를 홍보하고 싶은 쪽과 이게 무슨 K 방역이냐, 방역 실패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쪽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거는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백신 수급 문제가 벌어졌었죠. 백신 수급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이게 과연 이게 성공이냐, 방역 성공이냐 실패냐, 그때도 논란이 계속이 됐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2차까지 이 접종률이 80%가 넘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백신을 맞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았던 작년보다도 지금 확진자가 규모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니까 네. 이게 정말 성공이야?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서둘렀다가 이 실패 아니냐? 이런 공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의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광주시가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네. 광주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을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지난해에도 있었죠. 뭐 이름을 좀 달리해서 가계 긴급생계비 혹은 뭐 재난지원금, 이름이나 명목은 좀 다르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급 시기를 놓고 이게 정말 그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일종의 선거 전략상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게 현역이 아닌, 현직이 아닌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정치 공세, 정치 공학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상 문제도 이게 실질적 접근이냐, 정치적 접근이냐, 뭐 접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정책은 정치적인 선택인데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다지 큰 부작용 없이 단기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일 텐데, 네. 이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위험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마치 이제 외국 상황이나 다른 나라 상황은 모르는 채로 우리나라만 놓고 굉장히 위험이 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같은 돈을 이제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뭐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두면 더 많은 유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책 집행자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선거가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 다수가 이익을 보는 제도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비판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얘기를 뒷부분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일반 소비자에게도 지원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실 두 집단을 다 이제 얻으려고 이제 정부는 선택을 하는 건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혜자로 만드는 선택이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지 이걸 전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코로나는 네. 1, 2년 최소한 모든 전문가들이 1, 2년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 2년 안에 이번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한 번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끝날 것을 자꾸 이제 뭐랄까요, 이제 비가 오기를 기대하거나 비가 그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기대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가뭄이 오고 또 다시 이제 비가 오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우리 마음의 방향은 좀 달리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